지금까지는 영업용 넘버를 구입할 때 또는 판매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으나 이번 글부터는 영업용 화물차를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하면 과태료를 발생시키지 않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영업용 딜러라는 직업이 넘버를 구입해서 판매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업용 넘버를 구입할 때 서류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넘버가 있는 반면에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아 심하게 표현하면 엉망진창인 넘버도 있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어 있는 넘버는 영업용 딜러에게 구입한 반면에 관리가 되어 있지 않은 넘버는 자가용 딜러, 신차 영업사원을 통해 구입하는 바람에 AS를 해줄 영업용 딜러가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간단하고 명확한 이야기인데 신차는 해당 차량을 판매하는 신차 영업사원에게 구입하는 것이 맞고 중고차는 중고차 딜러에게 구입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영업용 넘버는 영업용 딜러에게 구입해야 다음에 주사무소 변경 또는 영업용 화물차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 대폐차를 할 때 등 여러가지 사정으로 영업용 번호판을 다른 차로 옮겨야 할 때 그 방면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영업용 딜러에게 물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딜러의 경우 영업용 넘버를 판매하여 원하는 화물차에 영업용 넘버를 부착한 후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영업용 넘버를 다른 차로 옮겨야 할 때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 반드시 본 딜러에게 물어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저도 예전에는 원하는 화물차에 넘버를 부착한 후 영업용 넘버를 보유하면서 생길 여러가지 상황을 설명하였으나 그것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허가증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반드시 일치해야 한다는 이야기와 함께 변동이 있으면 전화로 물어보라는 이야기로 대신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영업용 화물차를 운영하는 분들이 주사무소 변경의 관내 이동 또는 관외 이동을 하였을 때 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를 설명하면 그때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 막상 필요한 시점에서는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변동이 있으면 본 딜러에게 전화하라는 것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영업용 딜러는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업용 넘버는 반드시 영업용 딜러에게 구입하여 운송업을 그만둘 때까지 아니면 평생 AS를 받기 바랍니다. 다음 글은 자동차 번호판을 구분하는 방법 그리고 자동차 등록 중에 똑같은 주소가 왜 2번 적혀 있는지에 대한 글부터 시작하여 영업용 번호판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것이 한 편의 영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